자, 정규신 겸합팬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정복조 시즌4 진행 임승진입니다. 오늘 또 우리 박 소장, 원정일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일요일은 부산교차 오경주 때 KNM배 퀸즈 투어 중에 제 2차 관문이죠. 혼합 5살 이하 암말 대상 경주가 부산교차 오경주에 하이라이트 경주로 펼쳐집니다. 그 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기타 경마장 얘기 새로 타고 있는 애 양력이라든가 또 최근에 기수협회와의 조교사들 간의 어떤 그런 상황들 금요일과 토요일 주말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바로 일요경마 해설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승부차만 공지 말씀을 드리고 바로 갈게요. 우리 박 소장이 4경주 10경주고요. 원정일이가 5경주 8경주, 임승진이가 7경주 11경주 승부를 준비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1000m 6등급의 12마리입니다. 원정일 듣습니다. 네. 이번에는 선행을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거리까지 줄여 내려왔고 게이트 다시 한번 좋아졌고 안쪽에 3번마 이글스카이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자, 일단은 2번마 소중한 성불이 빨라요. 발주가 굉장히 빠릅니다. 또다시 선행이라고 생각이 되기는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소중한 성불이 직전 경주 보여줬던 끝걸음 1000m에서 어떤 걸음과 이글스카이가 보여줬던 1300m에서의 끝걸음은 저는 좀 더 다르다. 거리를 줄인 게 저는 훨씬 더 낫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3번마 이글스카이가 가지고 있는 순발력 그리고 라스트 걸음 거리 줄인 만큼 배팅 가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번마 성불, 소중한 성불 뺄 수가 없을 상황입니다. 직전에는 일단 신의 명령이라는 마필 자체가 1번 게이트를 딱 받는 순간에 대가리는 신의 명령이다 이렇게 다 인정이 되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그놈을 쫓아가서 거의 신의 명령하고 똑같은 스피드로 4코너까지 쫓아왔기 때문에 특별한 능력을 갖지 않은 이상 그렇게 좀 무리를 하고는 끝까지 버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일단 그 스피드하고 4코너까지 걸음을 유지하는 능력은 충분히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그냥 선행이에요. 선행. 소중한 성불이 선행 받으면 1000m는 가다서도 2차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선행이 순위로 못 박아지는 2번마 소중한 성불을 좀 더 세게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나머지 말 중에 10번마 운해질주, 예전에 그 운해라고 상당한 능력마가 있었는데 운해 동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값도 1억 2천만 원이고 근데 이게 지금 계속해서 속을 썩이고 있네요. 데뷔 초에도 데뷔하느라고 시간이 좀 꽤 걸린 말입니다. 그런데 데뷔하고 나서도 지금 속을 좀 썩이고 있는데 아무튼 점점 나아지고 있습니다. 값에 대한 값어치는 충분히 해줄 말이다. 언제든 해줄 말이다라는 평가고 또 12번마 큐피드 닥터가 주행검사를 3번 만에 통과했는데 마지막 통과할 때 모습이 좀 인상적입니다. 흑암 맞고 앞에 가니까 나름대로 상당한 기본기 좀 보여주고 있고 이런 말들은 능력 검사를 하면서 이제 걸음이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부류로 보고 있는데 아무튼 12번마 큐피드 닥터까지는 관심권이 돼야 되지 않을까 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경주고요. 1300입니다. 6등급의 11마리입니다. 박 소장 듣습니다. 7번마 스위틀리 휴머입니다. 일단 데뷔전에서 편성 자체가 나머지 마필들이 겪었었던 상대들보다는 확실히 걸음발이 있는 선두권도 또 빠르고 뚝심 있는 그런 상대들을 맞이해봤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조금씩 걸리는 마필들이 안쪽에 있기는 합니다. 더 뛸 개연성이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마필들이 좀 보이긴 하는데 또 그 정도라 하더라도 이 스위틀리 휴머가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쫓아가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역시 1300m 늘어나는 거리인 만큼 또 나머지 마필들 역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밀어붙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박태준 기수의 페이스 조절 능력 그리고 스위틀리 휴머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잠재력 섞어서 이번 이경주 때 좀 더 세게 보는 마필로 추천드립니다. 완전. 네, 3번마 동서가득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교가 굉장히 약해요. 이 마필은 다리가 좀 약하다 보니까 조교가 강도를 올리지 못하면 올리지 못하면서 마필 컨디션을 그냥 유지해놓고 딱 그 정도만 딱 만들어 갖고 나오는 마필인데 지난 경주부터 이제 윤태혁 기수가 마필을 좀 만들고 나오고 하다가 이번 주도 역시 말을 만들어 놓고 부산을 내려갔습니다. 자, 이찬호 기수로 안장이 교체가 됐는데 3번막 동서가득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구전 동안 직전 경주 입상이 모두 다라고는 하지만 이제 마필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적인 기대치 역시 직전 경주와 비슷한 패턴의 강한 조교로서 무장을 하고 나오는 마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말 중에 이제 2번만 노스웨스트가 걸음이 좀 팍팍 느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서서히 좀 늘고 있고, 또 김효정이라는 여자 꼬마 기수가 나름대로 좀 안정적인 기승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4번마 럭키봉화 역시도 데뷔전 때 신의 명령이라는 50조 말하고 같이 동반 출전을 했죠. 신의 명령은 10발으로 갖다 꽂아버리고 럭키봉화는 5등을 했는데, 당시에도 50조에서는 한 진마리까지 좀 기대를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초반 자체가 좀 빠르지 않은 말의 특성상 결국에는 늦추입에 그쳐버렸는데, 이번에는 그걸 의식해서 거리를 1300으로 늘려 나오고 있습니다. 또 김덕현이를 통해서 감량을 무려 합의저주 5kg나 끌어내려놨습니다. 4번 럭키봉화까지는 필수 관심권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경주 정리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1000m 5등급 안말경주 7마리입니다. 박 소장 듣겠습니다. 네. 우연찮게 1, 2경주 때 계속 언급이 됐었던 그 신의 명령이 이번 3경주 때 이제 1번을 달고 출전을 합니다. 주행 심사가 워낙 여유가 있었고 또 기본기가 검증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데뷔전에서도 이제 많은 인기를 모았고 그 인기도에 정확하게 부응을 해냈습니다. 물론 이제 신마들끼리만 뛰는 편성이었기 때문에 댕받는 순간에 쓰겠냐, 당연히 안 쓰죠. 안 쓰고 직선주로 해서 한 걸음을 더 써주는 모습이었는데, 이번 경주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역시 단출한 7마리 편성에 앞말들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특히나 또 스피드 위주로 지금 입상을 해왔던 마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전개의 축이 따로 없어요. 그냥 신의 명령이 이번에도 또 선행을 받고 그대로 삥 돌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경합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거 생각하면서 신의 명령을 뒤로 돌리기에는 근거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일단 눈에 보이는 선행 조건 그대로 저는 신의 명령을 또 인정을 합니다. 언제? 네, 신의 명령 또 따라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기수의 어떤 노련미도 좀 보여줘야 되는데 7번마 진격의 레이스가 따라가서도 되는 충분한 걸음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동등한 조건 속에서 이제 승급전이라는 거. 자, 그러나 1300을 가장 많이 좀 뛰어봤다라는 거. 그게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거리 줄인 만큼의 어떤 느낌적인 부분 그리고 라스트적인 부분 7번마 진격의 레이스 말씀드립니다. 진격의 레이스. 지난주에 2세 마로서 강대가리 팔렸던 말 한 마리가 부러졌어요. 초인마라고. 네, 그죠. 예. 근데 이제 그 부러진 거를 제가 딱 부러지는 순간 그런 생각이 바짝 들더라고요. 예전에 내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된 천창기 기수, 천창기 조교사.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참 그 마방 출입기자 하던 시절인데 그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2세마들하고 이 3세, 4세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뛰면 말이 어리니까 그 속에서 주눅이 드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서 제대로 된 기량을 못 펼칠 수가 있다. 그러니까 2세 센말 2세마끼리 뛰어서 좋은 모습 보이고 이제 승군을 하면 이제 나이가 먹은 애들하고 뛰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초인마가 부러지는 순간 그 생각이 딱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도 지금 2세마들이 5군 경주에 나오잖아요. 이번 3경주도 나오고
다음 4경주도 지금 행운골이라는 말이 나와서 제가 이 타이밍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이제 주눅 든다는 것도 선행을 가버리면은 크게 하자가 없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박 소장이 그런 말을 언급했는데 이번 신해명령 같은 경우에는 선행 조건입니다. 누가 여기다가 들이대겠습니까? 가랭이 찢어지는 상황이 나올 수 있겠고 그래서 2세마들이 3세, 4세 언니 오빠들하고 같이 뛰었을 때 주눅이 드는 경우는 있지만 선행을 가는 말한테는 해당이 안 될 것 같다. 결론은 이제 그 결론을 말씀을 드리려고 얘기를 좀 길게 한 것 같습니다. 3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조차 1경주입니다. 1000m입니다. 5등급에 11마리입니다. 원정이 됐습니다. 네. 자, 10번마 윈디파크가 선행 가면 그냥 한 바퀴 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질주대장, 원더풀 캡틴 뭐 이런 마필들하고 병합을 하는데 뭐 게이트가 밀려가지고 그게 조금 흠이긴 합니다만 요 마필이 성적 냈을 때 게이트가 안쪽이 아니라 외곽에 있을 때 성적을 냈다라는 거를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쪽에 갇히는 것보다는 외곽에서 초속과 중속으로 밀어붙이는 모습 10번마 윈디파크 말씀드립니다. 박수죠. 네, 8번마 메인비카도 이번에는 좀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안쪽에 지금 기습을 때릴 수 있는 마필 1번, 2번도 스타트부터 그냥 밀어제낄 수가 있어요. 요걸 좀 인기마들이 일찍 뭐 4번마 로열 켈리라든가 이런 것도 좀 일찍 제압을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좀 무당탕 콩탕 초반 중반이 좀 어색한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8번마 메인비카가 오히려 그 빠른 흐름에 좀 휩쓸리지 않고 중위권이 되더라도 자기 페이스를 좀 유지하면서 사코너를 맞이한다면은 편하게만 뛰면은 직선주로 해서 확 쓰러지는 그런 마필은 아닙니다. 아낀 만큼은 끈기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보여져 왔기 때문에 8번 메인 비카를 이창 내 가능성이 꽤 많이 보이는 경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승진이는 4번마 로얄 켈리를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직전에는 석 달 만에 나와서 몸뚱이도 불어버리고 뭐 시체 말라 몸도 마음도 아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이번에 좋았어요. 지난주 조교 마무리할 때까지만 기분 좋았습니다. 느낌 좋았습니다. 근데 월요일날 이게 조교 후에 낙마 방마가 됐다는 점이 좀 찝찝은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마무리 단도리가 잘 됐기 때문에 이제 끝까지 관심권으로 노리려고 마음을 먹고 있고 또 사조 임금만내가 지난주에 영광의 헌터를 갖고 농림부 장관배를 또 우승을 해버렸습니다. 마방 자체가 완전히 좀 기가 좀 확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과 맞물려서 4번마 로얄 켈리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경주입니다. 1200에 5등급에 10마리고요. 여기는 우리 박 소장이 준비한 방송 준메인, 이루정마 방송 준메인입니다. 잠시 후에 듣겠고요. 원정일의 시각 먼저 듣습니다. 뭐 여기도 선행을 가는 4번마 행운골이 있는데 지난주에 이제 부러졌던 1200m 거리에 이제 행운골이 도전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제가 상당히 고민을 하는데 5번마 천년의 함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년의 함성은 없어요. 천년 함성이에요. 천년 함성. 천년 함성이라는 마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순발력이 있는 마필이에요. 순발력이 있고 라스트 걸음이 조금 무뎌지는 그러한 아쉬움 속에서 승급전 두 번의 경주를 꼴찌로 왔습니다. 자, 김태훈 기수가 두 번을 타고 꼴찌로 왔는데 자, 이번에 윤태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마무리 쪽에서 이찬호 기수가 기승을 했어요. 물론 4번마 행운골이라는 마필 단독 선행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이 있기는 합니다만 자, 이번에 5번마 천년 함성이라는 마필이 행운골을 바짝 물고 따라가면서 라스트 한 발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마필로 최근 두 번의 경주는 의미가 없다. 이번에 경주거리 100m 줄여서 내려온 만큼의 어떤 기대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천년 함성. 예, 천년 함성. 저는 1번마 정상대길. 이게 지금 거세하고 나서 지금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뛰는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경기가 좋아요. 또 1번 게이트를 잡았습니다. 4번 행운골이
저는 굳이 선행을 막 가려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이미 주행검사 때 따라가서 또 잘 뛰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막 선행을 갈까 과연? 그런 측면에서 이번 정상대길 선행 찬스를 맞이했다. 이번 정상대길을 임승진의 관심마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기를 방송 준매인으로 준비한 박 소장의 시각 듣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4번마 횡운골이 선행 갈 가능성을 70%로 봅니다. 그러나 30%는 선행을 못 가는 게 아니라 선행을 가다가 뺏기거나 중반에 경합할 가능성을 보고 있어요. 일단 그 초인마라는 마필 나왔는데 그 지난주에 부러졌던, 그러니까 자리는 잘 잡았고 선입권에서 잘 쫓아간 이후에 이제부터 시작이다. 넘어가야 될 시점에서 언니 오빠들 상대로 넘어가질 못하면서 그대로 걸음이 말라버렸습니다. 저는 그 초인마라는 마필이 이제 꿈마을의 자마다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드리면서 앞에 편안하게 나갔을 때 잘 뛰었던 마필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개체별로 그 초인마만 조금 주눅이 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고요. 일단 2살짜리 순마린 횡운골은 선행만 받아내면 그대로 꽂힐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인기 마필이지만 인정을 합니다. 4번마 행운골을 비롯해서 1번 정상대길 그리고 5번마 천년함성도 조금 팔릴 수 있겠고 3번마 굿모닝 퓨전이라든가 또 외곽 쪽에서는 8번마 백두광장이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인기도가 어느 정도 될지는 좀 현장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꽤 도전 마필 중으로 팔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번 횡운골이 선행을 갔을 때는 꼬리가 딱 한 마리입니다. 횡운골이 만약에 선행을 못 받거나 따라가더라도 또는 선행을 뺏기더라도 저는 3차까지는 버텨 준다고 봐요. 완전히 걸음이 확 서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일 마필은 분명히 아닙니다. 따라서 받치기 막건도 3복승으로 횡운골을 포함해서 3복승으로 한 가지를 보고 있는데 준 메인 승부답게 일단 횡운골을 빼고 뭐 고배당을 누리지는 않습니다. 횡운골을 포함해서 한방 막건이고 횡운골을 포함해서 3복승 막건 딱 두 가지로 이번 4경주를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르gen마 4경주는 우리 박 소장이 준비를 한 방송 준메인 승부입니다. 함께 하셔서 제대로 된 항구라 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부산조차 이경주입니다. 1200에 4등급에 12마리입니다. 박 소장 듣습니다. 저 이번 경주는 그 11번 영광의 컨트리가 외곽이긴 합니다. 안쪽 게이트가 확실히 좀 유리한 마필이긴 해요. 근데 이번 경주는 안쪽 마필들에서 줄을 서갖고 쉽게 레이스가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초반에 안쪽 마필들이 자리를 잡고 중반에 한 번 더 그림이 바뀔 것 같은데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잘 맞춰서 쫓아간다면은 뭐 워낙에 센 놈들하고만 뛰어왔기 때문에 최근에 쌓인 그 경험을 무기로 해서 약한 선두권을 밟고 올라서는 그림 직선주로 해서 뭐 힘차게 2차 추진 능력 보여주는 모습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네. 조교 좋은 게 한 2마리 정도 있는데 자, 그중에 이제 12 다르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망설였던 게 승급이라는 것 때문에 조금 망설였어요. 게이트도 외곽으로 밀려 있고. 야, 근데 중요한 거는 이번 경주의 12 다르마의 조건이 가장 좋다라는 겁니다. 조교는 일단 뭐 우수 마필로 저는 보고 있고요. 자, 5등급 드림질주랑 병합을 하는데 뭐 드림질주면 따라오도 못 옵니다. 자, 그만큼 일단은 4등급에서는 경쟁력이 무조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자, 직전 1000m에서 올라오다 끝났고 1600m 앞에 가서 그냥 버티는 느낌. 자, 이번에 뭐 적정거리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1200m고 최근에 이제 56km, 57km까지 짊어졌던 그러한 힘이면 이번 경주 52km의 감량은 굉장히 커 보인다. 자, 12 다르마 말씀드립니다. 임승진이는 또 4조 임금만내 말입니다. 6번 최강드림입니다. 아까 제가 부산교차 1경주에서도 4번 로얄 켈리를 말씀을 드렸고 이번 2경주도 6번 최강드림인데 한때 다리가 안 좋아서 외부 휴양을 오랫동안 다녀왔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돌아와서 지금 상승세 기량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리가 좋아지고 있는 말입니다. 쑥쑥 좋아지고 있는 말입니다. 아까 서대 1경주 때 말씀을 드렸듯 지금 마방 조시까지도 이빠에 올라와 있어서 이번 최강드림 임승진의 관심마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오경주입니다. 1300의 5등급의 10마리고요. 여기는 또 우리 원정일 위원이 준비한 이러지마 방송 준메인인데요.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듣겠고, 자, 박 소장의 시각 먼저 듣겠습니다. 네, 이번만 청수돌풍의 존재감이 눈에 확 들어오는데요. 일단 약간의 이제 주행 연습을 하면서 조금 좀 숨을 고른 다음에 나왔던 직전 경주 때 체중이 좀 많이 빠져가지고 아직까지 청수돌풍의 그 정확한 마체 그리고 마체중 거기에 대해서 저도 좀 그 예단을 하진 않고 있었는데 체중이 빠져도 훨씬 더 잘 뛰더군요. 앞으로 체격이 이제 다듬어지면서 더 발전할 일만 좀 남았다라고 아주 긍정적인 측면을 많이 부여하는 마필입니다. 이번만 청수돌풍 코스 이점도 좋고 상대 마필들 무난하게 물리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저는 두만강을 불렀던 가수가 누구셨죠? 두만강 푸른 물에. 기억이 안 나네요. 갑자기. 아무튼 저는 두만강, 이게 11번 뛰면서 한 번 지금 우승인데요. 그 뼈조각 제거 수술로 인해서 오랫동안 공백을 가졌던 말입니다. 지난번에 임승진이 좀 강하게 노렸었는데 오착, 마신차 없는 오착을 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노립니다. 직전보다 더욱더 좀 칼을 갈아넣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번 두만강 다시 한번 노림수로 말씀을 드리겠고, 자, 여기를 이로전마 방송 준메인 승부로 준비한 우리 원정일련의 그 내용 지금 바로 듣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5번마 두만강 나왔고요. 2번마 청수돌풍 나왔고요. 뭐 현장에서는 7번마 개척자와 8번마 브레이브 업 이런 마필들이 인기를 모아줄 것입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이번 주는 좀 이상하게 좀 말이 길어지네요.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청수돌풍, 두만강, 5번마 두만강, 7번마 개척자, 8번마 브레이브 업 중에 제가 노림수 있게 준비한 중심 마필 2번마 청수돌풍입니다. 준비 과정이 너무나 좋고요. 동틀대라는 마필하고 병험을 하는데 동틀대가 조금 밋밋하게 따라올 정도로 똑같은 5등급 마필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은 걸음을 보여줬고요. 직전 경주 김혜선 기수가 잘 타줬습니다. 잘 타줬는데 좀 오랜 동안의 어떤 공백이었죠. 그 공백을 넘어가지 못하면서 좀 아쉬운 모습이었고, 자, 이번에 송재철 안장이라면 저는 뭐 의심 없이 믿고 때려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팔리는 마필 중에 두만강 7번마 개척자 5번, 7번, 8번 5번, 7번, 8번 중에 제가 완틀로 한 방을 때리고 조질 막건이 있습니다. 자, 그 막건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어떤 경주보다 정말 자신감 있게 그 막건을 좀 추천드릴 거고요. 자, 이제 배당 쪽으로 좀 포커스를 두자면 전부 다 좋아졌다라는 거죠. 전부 다 좋아졌다라는 거, 조교 강도를 좀 대폭 올려놨다라는 거. 자, 일단은 후착 주력에서는 한방 막건, 저는 정말 짜릿하게 한번 먹어볼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두만강 개척자 브레이브업 다 빠졌을 때 그때 노릴 수 있는 배당 딱 한 마리만 현장에서 정확하게 체크해 놓고 마무리 공략 들어가겠습니다. 오경주 준메인 승부처였습니다. 짧게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자꾸 길어지죠. 이상하게 길어지. 짧게 한다는 말을 하지 말고 해요, 그냥. 자, 아무튼 청수돌풍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경주 우리 원정일련이 아주 길게 자세하게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은 마음에 길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러면 방송 준메인 승부로 해서 강력하게 붙어내겠다, 자신감 보여주셨습니다.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부산 교차 3경주입니다. 1300의 혼합 4등급 12마리입니다. 박 소장 됐습니다. 3번마 킹 오브 코리아가 단승식 인기 1위를 마크할 예정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려서 3번 킹 오브 코리아의 전력을 뛰어넘을 만한 자력 경쟁력을 갖고 있는 마필이 안 보여요. 코스까지 좋고 여차하면 그냥 뭐 선행까지 지금 치고 나가버릴 태세이기 때문에 킹 오브 코리아는 믿고 가야 되는 충막가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언제? 네.
6번마 투펠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경마일 6번마 투펠로가 들어오면서 제가 다 아깝다. 야, 이거 째고 있었는데 바로 되네. 뭐 이런 느낌을 좀 받았던 마필이에요. 게이트가 안쪽이어가지고 조금 덜 봤던 마필이에요. 앞선 가기가 조금 힘들겠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차상현 기수가 기가 막히게 타줬고 자, 이번에 준비를 하는데 외산 1군 턴파이크랑 병합을 하는데 동등한 느낌. 직전에 어떤 입상의 여세, 외곽에 있는 뭐 10번마 뜨거운 함성이 있기는 합니다만, 자, 6번마 투펠로 상태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투펠로는 제가 지난번에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승부로 예고했던 그런 말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걸 현장에서 추천을 안 했어요. 저도 까였어요. 제가 까여갖고 이게 뭐 없네, 뭐 안 되네 이러더라고. 긴가민가 하다가 진짜 고민하다가 제가 잘랐는데 딱 들어오니까 뚜껑이 딱 까지더라고요. 근데 좀 덜 열받았던 거는 배당이 그지 배당이었다는 거. 투펠로가 당시에 인기 순위가 많이 밀렸단 말인데 그렇게 많이 팔릴 줄은 또 몰랐어요. 아무튼 뭐 그 정도 배당이라면은 별로 아깝지도 않더라. 뭐 그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자, 이번에는 저는 11 아리온 메탈 한번 갈 겁니다. 3번마 킹 오브 코리아라는 강대가리가 있는 편성입니다. 흙을 못 맞는 말이라서 안쪽보다는 바깥쪽이 훨씬 낫습니다. 지난번에 인기순위 꼴등을 인기순위 꼴등을 팔리고도 사착을 하면서 회복세 컨디션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 더 칼을 갈아대고 있습니다. 강대가리가 있다 보니까 11 아리온 메탈만 지만 2등만 하면은 이건 막권 사기 쉽잖아요. 이런 상황을 두고 강축에 저배당 없다, 또 강축에 때려붙이자, 경마장 속설이라는 게 나오는데, 아무튼 11 아리온 메탈 임성실이가 칼을 갈고 나서고 있다는 점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경주입니다. 1200의 4등급에 11마리입니다. 박 소장 듣습니다. 이번 경주는 저는 8번마 슈퍼캡틴 요거 한 마리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좀 가능성 있는 마필이 또 조금 더 팔리는 마필이 좀 불안 요소가 보여요. 한두 가지씩. 그래서 일단 인기가 있건 없건 안쪽 마필들을 조금 좀 저는 후차권으로 돌려놓는 입장이고, 한 마리 한 마리 뒤로 돌리다 보니까 지금 8번까지 왔는데, 슈퍼캡틴은 지난번에 오전장에 제가 우리 방송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오캣이 자기 그냥 한 몸을 아주 선행에 올인하면서 불살라버리는 바람에 자기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마필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선행으로 순발력으로 슈퍼를 보다가 선행을 못 받고 힘만 쓰고 그냥 따라가다가 퍼졌던 마필이 슈퍼캡틴인데, 저는 그 마필이 이제 댕을 못 받고 따라가면서 조금 힘겨워하고 그러다가 직선줄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예 작심하고 좀 따라가는 훈련을 해가지고 다음번에는 선입 정도에서 힘 한 배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봤어요. 10조 마방에서도 그런 선택을 한번 염두에 두고 조교를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는데, 게이트가 어차피 8번 떨어졌기 때문에 이번 경주 역시 선행이 올인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많습니다. 곱게 따라가는 작전을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 그걸 잘 수행해낼 수 있는 노련한 박태종 기수 안장이기 때문에 8번 배당만 괜찮다면 좀 세게 볼 생각입니다. 이 슈퍼캡틴이란 말이 54조 박선선에 있다가 10조로 넘어온 지 한 두세 달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데뷔전 때 박병윤이가 개 끌어듯이 질질 끌려오던 그 기억이 갑자기 나요. 막 붙들고 있는데 개 끌듯이 그냥 질질질 끌려들면서 들어오고도 인상 쓰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보통 들어오면은 웃잖아요. 네. 근데 들어오면 이렇게 고개 푹 쳐박고 인상 쓰고 있더라고요. 그럼 뭐예요? 이거죠. 또 못하겠네. 뭐 이런 상황인 거죠. 원장이 됐습니다. 네. 선행마가 많습니다. 슈퍼캡틴을 필두로 해서 안쪽에 차민굿, 진격의 천마, 외곽에 뭐 허리케인, 블루 등등 뭐 많은 마필이 있는데 5번마 신라바랑이 조교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요 마필이
다리가 좀 좋지 못해가지고 조교 강도가 떨어지면서 인기도에서 조금씩 밀리면서 가지고 있는 능력을 뭐 다 보여줄 때도 있었고 다 보여주지 못할 때도 있었는데 조교 강도가 이제는 좀 더 좀 짱짱하게 올라왔어요. 마지막 마무리 조교 때 송재철 기수가 쭉 놔주는데 야 이거 느낌이 좀 살아났더라고요. 5번마 신라 화랑이 모래를 맞을 수 있는 마필로서는 막판 취임력이 가장 좋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라와라. 지난번에 결승선에서 안쪽으로 기대는 것을 보였는데 송재철이가 또 타봤으니까 잘 타낼 것 같다 하는 게 시각이었고. 자, 임승진이는 일단 여기서 좀 잘라낼 말, 그러니까 과감하게 인기마 중에서 안 보는 말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4번마 와이키키라는 말인데요. 지난 6월 10일 경주에서도 얘가 왕대가리 팔릴 때 임승진이가 완전히 잘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요, 이제 앞말입니다. 앞말인데 벌써 이제 그 시합말로 나가려고 계약서를 다 쓴 말이에요. 예전에 뭐 3세마 시절 때는 뭐 큰 경주도 나가고 나름대로 마방 기대치를 높였던 말인데 이제 뒤쪽 허리 쪽이 이제 완전히 안 좋아져서 이제 더 이상 경주마로서 활용 가치가 없다. 시합말로라도 나가자라고 계약서를 쓴 말인데 계약서를 써놓고 나니까 지금 최근에 3등 1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한 번만 더 뛰고 내보내자 한 번만 더 뛰고 내보내자 하던 것이 지금까지 붙들고 있는 겁니다. 비슷한 말 한 마리가 27조인가요? 해가람이라는 말도 있어요. 걔도 계약서를 쓰고 나서 내일 모레 나가야겠다 했는데 갑자기 또 우승까지 해버렸던 그런 말인데 아무튼 4번 와이키키는 이제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는 말입니다. 직전에도 4등을 했고 이번에 또 1kg의 감량이 얻었고 그래서 좀 인기마로 좀 팔릴 것 같은데 저는 끝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이런 말들 갖다 꽂아버리면서 임승진의 욕을 또 한 바가지 얻어먹을 지언정 이런 내용은 소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4번마 와이키키를 불안한 인기마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조차 4경주입니다. 1400에 3등급에 10마리고요. 이번에는 원정일 튀겠습니다. 네. 자, 이제 조성곤인데 세기강자인데 조성곤이 정말 말 많이 타고 또 들어오기도 또 잘 들어옵니다. 현재 인기만데요. 세기강자, 뭐 전개상의 불리함이 전혀 없고 직전 경주는 착 차이가 많이 없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마필이 항상 놓고 사기에는 좀 놓고 사긴 깝깝한데 근데 이마필이요 옆에 붙여줘야 뛰는 습성이에요. 혼자 뛰면 안 뜁니다.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조성곤 기수이기 때문에 착 차이가 많이 나지 않으면서도 항상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는 그런 마필이에요. 자, 이번에 상대 마필들의 어떤 전력이 많이 저는 좀 떨어진다라고 봐요. 그래서 3번마 세기강자는 뭐 어지간하면 그냥 오지 않겠느냐 말씀을 좀 드립니다. 강급된 마필 중에서 7번마 인더백을 이번부터 조금 이제 관심권에 두려고 합니다. 최근에 워낙 뭐 지금 보여준 게 없고 하다 보니까 이제 슬쩍 그 비인기 마필 그룹에 좀 포함되고 있는데 이 3등급에서는 언제든지 그 2착 정도는 해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을 감추고 있다가 갑자기 써먹는 뭐 그런 그림이 아니라 분명한 대가리 마필이 있을 때 그 마필에 의해서 어줍지 않은 선두권이 정리가 되고 또 그 다음에 인기를 모으는 마필들이 이렇게 큰 능력이 없을 때 그럴 때 이제 인더백이 2착을 붙이는 그런 그림으로 저는 입장할 것으로 보는데 등짝 일단 그런 찬스가 왔을 때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임성실 기수이고 일단 이번 경주가 3번 세기강자 저도 이게 뭐 그 좀 부러질 듯 하면서 안 부러져요. 그래서 3번 세기강자를 저는 최종적으로 강축으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7번 인더백을 이번 경주부터 배당이 아주 뭐 그지 배당 아닌 이상 붙이기를 시작할 생각입니다. 임승진이는 6번마 스페셜 라인입니다. 이게 1조 백광열에 있다가 전전에 5월달에 33조로 넘어온 말인데 바닥을 쳐버렸죠. 그러면서 강급이 됐고 지난 6월달에는 이제 강급된 상태에서 레이스를 치렀던 말인데 당시에는 뭐 모든 준비도 또 여건도 마음도 없었던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정상 주기에 정말 잘 만들어 나옵니다. 또 최은경이라는 감량 카드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또 여기가 또 시원하게 빠른 말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1400으로 거리까지 줄여놨습니다. 이번 스페셜 라인 이번에 앞장 까면 이번에 찬스를 맞이한 상황이 아닌가. 이번 스페셜 라인 임승진의 관심마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입니다. 1400에 3등급이고요. 11마리인데요. 여기는 임승진이가 준비한 일요일마 방송 메인입니다. 여기서 함구라 해내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7경주 메인의 포인트는 충마에 대한 확신입니다. 놓고 7말 여기서 바로 오픈을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4번마 청운 시대라는 말인데요. 센 말이에요. 센 말. 예전에 6군, 5군, 4군 시절부터 이 말의 과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올라가는 걸 우려했을 정도입니다. 마방에서. 그러니까 그 순군하는 속도를 인위적으로 조절을 했단 말입니다. 좀 덜 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조교를 좀 약하게 하기도 하면서 올라가는 타이밍을 좀 적절하게 조절을 했던 그 4번마 청운 시대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3군이네요. 아마도 50조 박재호의 어떤 그 계산대로 지금 행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직전에 페이는 딱 하나였습니다. 준비도 잘해놨고 다 좋았는데 1700이었다는 거죠. 코너웍에 대한 어떤 적응력 부족으로 아쉬움을 남겼을 뿐 능력이 없어서 깨진 말은 아닙니다. 자, 이번에 1400으로 내려왔습니다. 준비 제대로 해놨습니다. 편성 뭐 아무리 좀 뭐 편성 뭐 약하고 세 걸 떠나서 4번 청운시대가 센 말입니다. 그래서 4번 청운시대는 온다로 놓고 치면서 갬블인데요. 깜빡이가 8번 큐피드 레이드가 팔릴 거예요. 근데 제가 덜 보는 이유, 맥시멈 받쳐가는 이유를 제가 번외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또 그야말로 딱 걸린 말 노림수 하나짜리까지 제대로 여기 출전을 해주고 있습니다. 승부 경주로서 필요 충분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졌다는 판단과 확신이 들고 있습니다. 7경주 일요일 방송 메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하시기 바라겠고요. 또 함께 하시면 당연히 좋은 일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교차 5경주 부산 5경주입니다. 1600의 혼합 오픈 경주 여기가 이제 KNM배 암말 대상 경주라고 5살 이하 암말들 많은 대상으로 대상 경주가 펼쳐집니다. 퀸즈 투어라고 뚝섬배 그리고 또 KNM배 그리고 또 이제 하반기에 펼쳐질 경남 도지사배 이렇게 해서 5세 이하 암말들 간의 퀸즈 투어 3관마 형식으로 레이스가 펼쳐집니다. 뚝섬배 때는 실버울프 여기 나오는 여러나 실버울프가 우승을 했고 5번마 해야가 2착을 하면서 깜빡이로 끝이 났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뚝섬배 때 참여하지 않았던 몇 마리가 지금 낑겨들고 있습니다. 사뭇 다른 변수가 있을 것도 같은데 일단 원정일의 시각 먼저 듣겠습니다. 네. 요런 게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앞말이고 수송을 하면서도 성적을 보였던 마필은 5번만 해야합니다. 뭐 현장에서 인기를 모을 마필인데 요거는 뭐 믿어도 되지 않겠느냐 요 판단을 해요. 가장 제가 세게 보는 이유는 뭐냐하면 4월 23일 날 경주 보면 유현명 기수가 51kg을 짊어지고 도로한 포경성 포함산 빙고라지오 요런 1400m 정말 최강마들 요런 마필들하고 일단 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상 경주 이제 뚝섬배로 올라와 가지고 서울로 올라와 가지고 57kg를 달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기마로 팔리면 안 되는 상황이었고 부러질 상황은 너무나 명백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버텨냈다라는 겁니다. 강단 있고 느낌 있고 이번에는 하만식 기수고 뭐 홈그라운드 2점도 있고 뭐 인기마긴 합니다만 저는 5번만 해야 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요. 네. 복병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일단 7번마 골드블루는 배당도 괜찮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확실히 안 된다라는 그 어떤 그 자신을 가지고 꺾었을 때 예상가 입장에서는 확실히 좀 부러져 줘야 되는데 안 부러지고 버티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냥 버티면서 이제 한 5차 4차 오면은 다음에는 봐야 되겠다 이렇게 또 연결이 되는데 부러질 것 같은 편성에서도 훨씬 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걸음을 보이는 놈들이 좀 가고 있습니다. 저는 7번마 골드블루가 제 입장에서는 그런 마필이에요. 이 골드블루 갖고 크게 항고를 한 적도 없고 또 뭐 얘 때문에 뭐 항상 또 바치기는 해왔기 때문에 크게 손해 본 적도 없습니다만은 저는 큰 경주에서 한번 2착 정도는 갖다 댈 수 있는 잠재력과 또 실전에서의 주력도 계속 이어가고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워낙에 혼전이고 지금 네임밸류나 눈에 확 두드러지는 그 이미지가 좋은 마필들이 너무 많아서 골드블루가 인기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만큼 배팅 가치도 있는 복병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기가 임승진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부산 대표 5번 해야하고 서울 대표 에라나 실버울프의 깜빡이 막권을 지난 6월 4일 뚝선배 때는 제가 이건 한방이다라고 확신을 했었고 저와 동지 여러분들도 역시 한방으로 때려 먹었던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5번 해야는 저는 좀 인정을 할 수 있는 말이고 또 에라나 실버울프 역시도 임승진이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기도 해요. 작년도에 그 퀸즈 투어 때도 제가 강하게 노렸던 말인데 뚝선배 4등, KLM배 3등 이렇게 했던 말이고 그 끝까지 추적을 하면서 지난번에 잡았는데 문제는 직전에 뚝선배에서 우승했을 때의 기수가 페로비치였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유승환입니다. 또 그리고 홈그라운드가 아닌 부산으로 내려갔다는 점. 둘 중에 한 마리가 부러지면 에라나 실버울프가 부러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고 그 대안 쪽으로 좀 포인트를 맞춰봤는데 가장 최고의 복병은 저는 3번마 OK 연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언제입니까? 그제 그 부산광역시장배였죠. 거기서도 3세마였던 아임류와 바더가 우승을 차지해버렸는데 지금 여기 3번마 OK 연답이 3세마로서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별정 A형 경주다 보니까 부담 중량 면에서 굉장한 유리함을 안고 있습니다. 다른 말들은 죄다 57이라는 부담 중량을 짊어지고 있는데 얘는 3세마이기 때문에 부담 중량이 널널합니다. 54.5. 그리고 이 OK 연답의 과거에 대해서 임승진이가 너무나 좀 잘 알고 있다 보니까 능력 보여주지 않은 능력에 대한 기대치도 굉장히 큽니다. 분명히 보였던 것 이상의 능력을 보여줄 말이라는 데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지난 터키컵에서도 돌콩, 청담도끼 이러한 센 말편성 속에서도 근성을 확인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뭐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3번 OK 연답을 이번에 필수 복병으로 해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경주고 1700입니다. 혼합 4등급의 11마리인데요. 여기는 우리 원정일 위원이 준비한 일요전마 방송 메인입니다. 지금 바로 듣겠습니다. 네. 자, 이번 경주 8경주 1700m 굉장히 까다로운 편성으로 보여지는 레이스입니다. 요런 경주 먹어야 또 돈이 된다. 저는 판단을 해요. 자, 일단은 안쪽에 1번마 당찬 모습, 4번마 언제 어디서나, 뭐 샤르니 힐링, 날쌘 강호, 스위트로 이런 마필들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는 마필들이죠. 그런 마필들의 어떤 조합 속에서 배당은 삼삼하게 올라갑니다. 스위트로 같은 경우는 다시 1700m로 거리를 늘려서 나온 상황이고 10번마 날쌘 강호도 이제 차민굿하고 병합을 하는데 굉장히 좋고요. 샤련 힐링도 이제 부담 중량이 조금 더 0.5 500g 좀 떨어져 가지고 나름대로 좀 준비 잘 해놓고 왔고 언제 어디서나도 항상 탄력 있는 걸음 당찬 모습도 좋고요. 다 좋은데 다 부러졌습니다. 다 부러진 경험이 있고 자, 그 가운데 이제 당찬 모습이나 이제 언제 어디서나 날쌘 강호 이런 마필들이 나름대로 좀 인기를 모아줄 텐데 저는 놓고 때리고 싶은 마필이 단 한 마리도 없어요.
단 한 마리도 지금 여기에서 안정적으로 이놈은 왔다라고 생각되는 놈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메인 승부를 잡은 이유는요. 그 믿음에 대한, 그 믿음의 충마에 대한 자신감을 현장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마필이 왜 되는지, 왜 될 수밖에 없는지, 왜 여기에 나왔는지 정확한 사연과 내용으로 인기마들 중에 정확하게 걸러낼 거 걸러내가지고 정확한 압축으로 배당 노림수 있는 메인 경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원정일이가 준비한 8경주 방송 메인 승부입니다. 원정일이가 준비한 8경주 방송 메인 승부 함께 하셔서 또 폼나게 한구라 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부산조차 6경주입니다. 1800입니다. 1등급의 12마리입니다. 원정일 듣겠습니다. 네, 이번 경주는 4두의 마필이 전개적으로 좀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직전 경주에 이제 3번마 통일시대하고 4번마 어프로치가 앞선에서 전개를 했고, 자 2번마 유성드림하고 11번마 다이나믹 대시가 바닥에서 올라왔었던 마필입니다. 저는 바닥에서 올라온 마필 중에 자 2번마 유성드림을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김동현 기수가 아닌 조인건 기수고, 조인건 기수라면 직전 경주에 늦추입 외곽으로 주로 가운데로 뛰었던 자 허무맹랑한 그런 전개 미스는 안 나올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이번에 다시 한번 붙는 다시 한번 리턴 매치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입장이라면 마필 컨디션 전혀 이상 없기 때문에 안장에 변화를 준 자 2번마 유성 드림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강축이 없는 경주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어차피 그 챔피언십 시리즈 경주에 단골로 출전한 마필들 위주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8번마 미즈마고입니다. 미즈마고가 부담 중량이 아주 낮았을 때 들어오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당분간 얘가 이제 맛이 가기 전까지는, 상승세가 꺾기 전까지는 부담 중량이 얘가 이제 52, 53 이렇게 되려면은 상대가 허벌나게 센 놈들 편성에 나왔을 때입니다. 지금 이길 만한 편성이기 때문에 58.5를 달게 됐어요. 저는 이 정도 편성에서 이제 길을 다시 한번 살려줄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뛰었던 구미가 다르고 58.5까지는 일단은 한 발만 제대로 유효적절하게 써준다면은 직선주로 추입이 충분히 먹힐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미즈마고의 찬스로 보고 있습니다. 임승진이는 4번마 어프로치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19조에 있을 때 복승률 100%를 기록했던 말입니다. 자, 그런 말을 왜 10조에 줬을까라고 좀 제가 의아심을 갖고 있는데, 나중에 기회 되면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왜 10조로 갔을까? 근데 10조에 가서 좀 주춤하더니 지난번에 아임뉴어 파더에 이은 이착을 하면서 예전의 능력을 회복한 그런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도 뭐 여전히 좋습니다. 그래서 4번 어프로치를 임승진의 관심마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경주입니다. 1700에 4등급의 9마리입니다. 박소장 듣습니다. 네, 일단 이번 경주는 그 1700m이고 1700m이기 때문에 유리하다거나 확실하게 믿음을 실어줄 수 있다, 그런 마필이 지금 없는 경주입니다. 전개 한 끗 차이로 정말 마지막 1, 2, 3, 4착의 성적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요. 일단은 그 와중에서도 앞에 가는 마필한테는 뭐 그 영향이 조금 덜 받을 수밖에 없겠죠. 선행은 누구냐, 요걸 좀 생각해 봤을 때 1번마 피스풀 라이프가 승급전입니다만은 조금만 욕심을 낸다면은 안쪽 게이트 발판으로 선행을 나갈 수가 있고, 외곽에 역시 이찬호 기수의 로드 힐 정도가 그다음 이제 순발력인데, 결국 이제 신지 기수가 요 피스풀 라이프 가지고 코스 2점만 살려서 선두를 나선다면은 그 다음에 다른 마필이 뭐 1번을 넘어가고 이런 그림까지는 나오기가 좀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선행을 받는 순간 상당히 좀 유리한 고지를 잡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지 기수의 강력한 초반 추진과 함께 피스풀 라이프가 앞장뜨는 그림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네, 자 8번마 로드힐 말씀드릴게요. 휴양을 갔다 와서 한번 뛰고, 휴양을 갔다 와서 한번 뛰고, 마필이 이제 출전 주기가 이번에도 좀 7주로 조금은 더 길어졌습니다. 뭐 100%의 컨디션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지만
코리아 정상의 페이스를 따라간 게 페인이었어요. 코리아 정상의 페이스를 따라가서 이기려고 했었던 게 페인이었습니다. 코리아 정상을 인정을 하고 로드힐이 2착만 와야 되는 어떤 그림을 그렸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이현종 기수가 경험이 없다라는 거죠. 이번에 이제 이찬호 기수로 안정이 교체가 됐는데 물론 언급해드렸던 대로 100%의 컨디션은 아닙니다. 완벽하게 올라오진 않았어요. 그러나 로드힐이 가지고 있는 순발력인 어떤 부분 그리고 직전 경주에 정말 빠르게 페이스를 이끌어갔던 부분을 이겨내지 못하고 무너졌는데 이번에는 적이만장이라고 봅니다. 이찬호 기수가 페이스 조절만 잘해준다라고 한다면 그 힘을 막판 라스트 300m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 8번마 로드힐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드힐. 저도 로드힐이에요. 이 말이 좀 땡땡이끼가 있는 말입니다. 위에 기승하는 등짝이 좀 강하게 좀 몰아쳐줘야 되는 부조라든가 뭐 소리라든가 또 말머리라든가 이런 게 좀 빡빡하게 좀 빡세게 몰아붙여야 되는 그런 특성이 있는 말인데 그래서 저는 이찬호를 태웠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꼬맹이가 조교를 했던 말입니다. 꼬맹이의 감량보다는 좀 빡센 말머리가 필요하다 해서 이찬호를 태운 거고 이번 편성에서의 로드힐 충분한 경쟁력이 있겠다. 등짝과 맞물려서 충분한 경쟁력을 보일 수 있겠다. 한 표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경 주고요. 1800입니다. 1등급에 10마리인데 여기는 우리 박소장이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방송 메인 승부 지금 바로 듣겠습니다. 네. 이번 주 1호 경마는 이제 제가 앞에 나가는 마필을 가지고 막권을 좀 많이 살 것 같습니다. 이번 10경주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뭐 메인 승부지만은 충만은 또 오픈을 하겠습니다. 1번마 무후대제를 놓고 갑니다. 아주 큰 현장 변수가 돌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상 1번마 무후대제를 놓고 갑니다. 사실 5월 달에도 왔죠. 걸음발 자체로나 전체적으로 보나 다시 뛰면 무조건 2등은 옵니다. 근데 정정희 기수의 기승술이 그만큼 이제 모자랐어요. 이제 정정희 기수한테 계속 코너 4개짜리 연습할 기회를 주는 뭐 그런 측면들이 계속 이어졌었는데 등짝 바꾸자마자 그냥 바로 선행을 까버립니다. 무대제가 힘과 끈기로 뛰는 마필인데 선행 받아버리면 뭐 죽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인기를 모았었던 해마루를 비롯해서 여타 취평 마필들의 사정 거리를 완전히 벗어나 버리는 직선줄에서 뭐 발도 아주 기가 막히게 쓰고 안정적인 걸음으로 완승을 거둔 그런 상태입니다. 안토니오 기수 다시 한번 태웠는데 이번에는 뭐 2등 해라, 이번에는 대충 해라 그런 거 아니죠. 일단 1번 무후대제가 선행을 가겠다라는 것에 있어서 좀 방해 세력으로 떠오르시는 마필이 기본적으로 발이 빠른 3번마 빅마운틴이나 4번마 해마루인데 해마루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말이 이게 좋으면은 놓고 그냥 승부로 때려버리겠는데 말이 좋지는 않다. 그래서 못 들어오면 이건 정말 상태가 안 좋아서 준비 상태가 좀 저조해서 못 들어온 거다. 그런 말씀드렸는데 많이 부진했죠. 3착은 3착입니다만은 빛도 안 나는 3착. 3번 빅마운틴도 아직까지 1군에서 선행 뜨고 한 바퀴 돌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3번, 4번은 저는 1번의 상대라고 보진 않기 때문에 만에 하나 3, 4 중에 하나가 앞에 나가더라도 뭐 뒤직선이 됐든 사코너가 됐든 무대제가 넘어가는 데는 뭐 전혀 문제가 없다. 어쨌든 앞선에서 레이스를 쥐고 흔들 수 있는 전개의 축 무후대제를 놓고 깔끔하게 압축해서 강하게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박 소장이 준비한 이루전마 방송 메인의 포인트 중심은 1번만 무후대제였습니다. 무후대제를 놓고 깔끔하게 막권을 압축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하셔서 제대로 된 한구라 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1경주입니다. 1200 혼합 3등급의 10마리고요. 여기는 이제 임승진이가 마무리 겸 방송 준메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고 원정일의 포인트 먼저 듣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선행마가 많이 있습니다. 아르고 황금꽃, 에클레어 휴머, 상간마마, 안쪽으로 가서 켄터키 연인.
상당히 이제 선행마가 많은 1200m인데 앞에 가는 놈 말고 저는 좀 올라오는 놈 쪽에 좀 포인트를 두고 있고요. 배당을 좀 가지고 있는 놈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직전에 박병윤 기수가 기승을 했던 3번 비바 트리니티가 저는 이번에 신지 안장으로 교체가 되면서 좀 더 보일 수 있는 걸음이 좀 있지 않겠느냐. 늦발이 좀 관건이긴 한데 발주가 아주 느린 말은 아니에요. 이혁 기수가 탔을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중위권 이상 흥룡 레이스에 중위권 이상 붙어줬던 그런 경험도 있고요. 자, 2등급 편성에서의 어떤 경험도 있고 직전 경주 이번 경주 인기를 몰 안쪽 1번마 켄터키 연인과 착 차이가 별로 없었던 정말 막판에 안으로 기대는 아쉬움 때문에 졌다라고 보는 이 3번마 디바 트리니티를 여러분께 배당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수장. 마지막 경주는 그 제가 지난번 뛸 때 다음번에는 애지간한 편성이면 정말 막권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마필입니다. 1번마 켄터키 연인인데요. 딱 하나 걸린다라면 이제 김덕현이라는 등짝입니다. 기수. 토요일 날도 좀 타고 토요일 날은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크게 기대하진 않는데 일요일 날 오전장에도 조금 지켜볼 만한 건덕지가 있는 마필들을 좀 기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덕현이가 1착을 하느냐 2착을 하느냐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타야 되는 마필을 어떻게 잘 타느냐 그걸 좀 지켜보고 확실히 그 전적에서 드러나듯이 다른 동기들보다 좀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싹수가 있는 기수라면은 마지막 경주는 전 켄터키 연인에게 힘을 실어 줄 것이고 그 반대라면은 뭐 받치기 정도만 생각할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자, 임승진이가 이번 일요일 마지막 11경주를 방송 준메인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적중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지금 여기가 1번부터 10번까지 만 10마리가 나왔는데 사전 내용을 싹 조사를 해놓고 판때기를 딱 보는 순간 입가에 미소가 쫙 번지더라고요. 임승진이가 보는 말은 딱 3마리밖에 없습니다. 3마리면은 끝난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출마 투표 뜨기 전에요. 번호를 안쪽을 받으면은 선행 한번 까보고 아니면은 맘 비우고 흙 한번 맞춰보겠다라는 놈이 있었어요. 번호 몇 번 받은가 보자 했더니 안쪽 못 받았습니다. 잘라주시면 되고요. 또 조기에 보니까 말이 안 나간다. 투덜대고 있는 놈. 또 다리가 안 좋아서 아예 맘도 없는 놈. 말은 멀쩡한데 또 상대가 세 보인다라고 아예 포기하고 있는 놈. 이런 말들 버젓이 인기마로 팔려줄 것 같습니다. 땡큐죠. 자, 언급하지 않은 나머지 말 딱 3마리인데요. 마지막 경주는 뭐 배당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적중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 경주까지 얼토당토 않은 배당으로 노리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는데요. 배당은 노릴 때는 노리되 또 큰 배당이 안 나올 상황에서는 그 상황이 맞게끔 맞는 배팅을 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는 것이 임승진이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1경주 무조건 맞춰낼 수 있는 방송 준비 승부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셔서 깔끔하게 마무리 짓고 크게 웃으면서 경마장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7월 23일 일요 경마 마무리가 됐는데요. 저희들은 남는 시간 더욱더 또 부족한 부분 보완하고 또 체크해서 현장까지 여러분 힘껏 도움이 되는 예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